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이현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했죠. 바로 패스볼 구속이 146km밖에 안 되는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위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체인지업이 류현진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 구종이라고 한다면요. 어깨 부상 복귀 이후에 류현진 선수를 메이저리그 에이스로 만들어준 구종은 바로 컷패스볼, 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류현진의 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컷 패스볼은요, 피안타율 2할 1푼 4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8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또 류현진 선수의 커터 피장타율은요, 2할 8푼 6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메이저리그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스탯이 있다고 했죠. 바로 피치 밸류, 구종 가치인데요. 류현진 선수의 커터 구종 가치는 3.2점으로 저한 투수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컷 패스볼이 어떤 구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패스볼은 패스볼처럼 날아가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갑자기 횡방향으로 꺾이는 구종을 말하는데요. 커터를 던지는 방법은 패스볼과 비슷하게 잡되 검지를 중지 쪽으로 좀 더 붙여서 잡고요. 마지막에 던지는 순간에 중지 쪽에 힘을 줘서 꾹 눌러서 던지면 됩니다. 움직임은 패스볼과 슬라이더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더보다 빠르지만 휘어지는 움직임은 좀 더 적은 구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고속 슬라이더랑은 조금 다른 구종인데요. 왜냐하면 그 활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커터의 또 다른 별명은 배트 브레이커인데요. 타자의 배트를 부러뜨리기로 유명한 구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전에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마무리였던 마리아노 리베라 은퇴 경기 투어 기억나시나요? 그때 미네소타 트윈스가 리베라 선수에게 부러진 배트로 만든 의자를 선물했었죠.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건 그만큼 리베라의 컷 패스볼에 배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리베라가 그렇게 배트를 부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컷 패스볼 때문이었습니다. 리베라는 주로 상대 타자의 몸 쪽에 커터를 붙여서 던졌었는데요. 타자가 일반적인 패스볼이라고 생각하고 배트를 휘두르면은 마지막 순간에 날카롭게 꺾이는 움직임 때문에 배트의 머리나 손잡이 부분에 맞았을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배트가 부러진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휘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슬라이더랑은 다르게 커터는 기본적으로 빗맞은 타구, 약한 타구를 유도해서 맞춰 잡는데 특화된 구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커터가 고속 슬라이더처럼 쓰일 때가 없는 거는 아닌데요. 그건 영상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커터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느냐? 그건 류현진의 과거 투구 패턴과 상관이 깊습니다. 어깨 부상 이전에 류현진 선수의 이 공은 대부분 바깥쪽 낮은 코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바깥쪽 낮은 코스로 던졌을 때 가장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또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체인지업이 가장 위력적인 이유는 패스볼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패스볼도 바깥쪽 낮은 코스에 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패스볼과 체인지업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깥쪽 낮은 코스에 던지는 비율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당연히 단점도 생기겠죠. 바로 타자들이 바깥쪽 낮은 코스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류현진 선수는 2014 시즌 초반에 이런 위기를 한 차례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구종이 있었죠. 바로 고속 슬라이더인데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는 2년차 시즌에도 14승 7패, 평균 자책점 3.38로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생겼는데요. 몸에 무리가 가는 고속 슬라이더가 결국 류현진 선수의 원래부터 안 좋았던 어깨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거죠. 결국 류현진 선수는 관절화순 수술까지 받게 됐고요. 그래서 수술 이후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의 고속 슬라이더를 봉인시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패스볼과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바깥쪽 코스 공략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수술 이후 돌아온 류현진 선수의 구위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깨 수술이란 큰 수술을 받은 데다가 중간에 팔꿈치 괴사 조직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는 복귀 첫 해였던 2017 시즌 5월까지 2승 5패, 평균 자책점 4.75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특히 9이닝당 피홈런이 2개가 넘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6월 첫 경기에서 저는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 중에서 특이한 공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패스볼이라기엔 느린 87마일짜리 공이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휘면서 우타자 몸쪽을 파고들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 게임데이에는 슬라이더라고 표기되고 있었던 단계였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활용법이나 무브먼트가 컷 패스볼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요. 며칠 뒤에 저희 조미의 특파원의 취재로 그 공은 커터로 밝혀졌었죠. 아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류현진이 커터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기자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럼을 통해서 이런 커터의 장착이 류현진 선수의 반등을 이끌어낼 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류현진에게 커터 장착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류현진의 패스볼 피안타율이 3할 8푼 3리, 피장타율이 POPS 아닙니다. 8할 6푼 7리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표본은 작지만 슬라이더로 분류되고 있던 그 컷 패스볼은요. 피안타율 2할 8리, 피장타율은 3할 3푼 3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볼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커터를 패스볼을 대신해서 주력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아예 이 커터를 포심 패스볼이나 투심 패스볼 대신 주력 패스볼로 활용하는 투수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아직 구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포심 패스볼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컷 패스볼은 몸쪽에 붙여 던졌을 때 더 위력적인 구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터를 장착하면서 류현진 선수는 바깥쪽 일변도 투수에서 벗어나서 자신있게 몸쪽을 공략할 수 있는 구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상대팀도 바깥쪽만 노려서 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바깥쪽 체인지업과 패스볼을 노려치는 타자들은 보통 홈플레이트 근처에 붙어 있겠죠. 그랬을 때 몸쪽 커터를 던지면요, 빗맞은 타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커터를 의식해서 홈플레이트에서 멀어지면 바깥쪽 패스볼과 체인지업의 위력이 더해지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류현진 선수는 커터를 장착함으로써 이런 대각선 투구를 할 수 있는 투수로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패스볼 구위가 돌아온 지난해부터는요, 단순히 컷 패스볼을 과거의 패스볼을 보완하는 구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 새로운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지난 시즌 말미부터 사용한 신형 컷 패스볼이죠. 지난해 9월 19일 콜로라도전이었는데요. 경기를 보던 저는 또 하나의 신기한 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천적 아레나도를 상대로 던진 공이 2014년에 던졌던 고속 슬라이더처럼 휘어져 나간 건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는 지난 경기와 다르게 커터를 던졌는데 그게 좋았다. 빠른 슬라이더를 던질 때처럼 각도 변화를 준 건데
그게 먹혀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투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류현진이 그날 던진 커터 중에서 몇 개는요, 기존 커터보다 3km 정도 더 느린 대신에 아래로 6cm 정도 더 가라앉았고요. 좌우로도 6cm 정도 더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죠. 올해 류현진 선수는요, 고속 슬라이더처럼 움직이는 이 신형 커터를 좌타자를 상대로 결정구로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좌타자 상대 성적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손 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처럼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공이 가장 위력적이기 때문이죠. 2014년에 던졌던 고속 슬라이더 이후 류현진 선수에겐 그런 구종이 없었는데요. 다시 생겨난 거죠. 또 이 신형 커터는 우타자를 상대로도 우타자 뒷발을 노리는 슬라이더, 바로 백풋 슬라이더라고 하죠. 반대손 타자에게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코스는 반대손 타자의 뒷발을 노리는 슬라이더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 신형 커터를 마치 백풋 슬라이더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에인절스전에서 트라우트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 세운 커터가 바로 이 신형 커터죠. 그리고 가끔씩은 반대손 타자에게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백도어 커터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백도어 커터, 백도어 슬라이더는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오듯이 볼에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바깥쪽 공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위치가 바로 백도어 커터가 던져지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로 주로 던지는 공은 패스볼과 체인지업이죠. 그런데 그 구종이라면 볼이 될 공이 커터는 스트라이크가 되니까 타자 입장에선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요, 현지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피처빌리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종 배합 능력 정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류현진에게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이끈 구종이라면요, 새로 장착한 컷패스볼은 류현진 선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터 장착을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진화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류현진 선수는 좌우 타자의 몸쪽으로 커터를 던져서 빗맞은 타구를 유도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선수치곤 평범한 패스볼 구위를 보완하고 바깥쪽 일변도의 단조로운 투구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둘째, 류현진은 신형 커터를 좌타자 상대 바깥쪽 낮은 코스, 우타자 상대 몸쪽 낮은 코스로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좌타자 상대 성적이 올해 들어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셋째, 가끔씩은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백도어 커터를 던지는데 이 공을 통해 카운트를 잡아냄과 동시에 주로 바깥쪽으로 던지는 체인지업과 패스볼을 위력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면 커터를 장착한 지 3년차가 되면서 류현진은 커터의 달인이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